예전에 모임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임만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인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시즌 LBC 유일한 예능 방송이죠. 강남오빠의 연애연수 임초롱 소장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모임만 좋아하는으로 출발을 해서 나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양이 여자님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요. 그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모임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이게 만약 실시간 방송이었으면 사람들이 댓글로 막 올릴 거야. 지인 아니면 지인. 지인 아니야. 지인 맞고요. 지인이야. 지인. 지인 맞고요. 눈동자 흔들린다. 안 돼. 지인 맞고요. 네. 모임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보통 사귀기 초반에는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서 단둘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친구는 항상 벙을 갈까? 물리적으로 단둘이 있고 싶죠. 알아야 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소용 필요 없고, 그렇죠? 곳곳이 알아야 되니까. 곳곳이 구석구석 잘 알아야 서로가 더 긴밀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벙을 갈까? 만약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끝은 항상 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뭐 한 달 약간 넘었나요? 거기서 진짜 단둘이 만난 거는 처음과 끝을 단둘이로 끝난 거는 2번 정도 있을까? 이제는 그 친구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모임에서 연애하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이제 거기서 혼동이 많이 되니까 좀 많이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고양이 여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임 자체를 뭐 많이 갖는다기보다는 몇 군데 이렇게 모임을 나가시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임들에서 약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수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성격 자체도 좀 만만하고. 뭐라고요? 아니, 성격 말고 생긴 게 만만해서. 이게 골라요. 막말하시네. 아니, 좀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도 잘 경청해주는 편이어서. 입도 무겁고. 그건 여기 와서 떠들면서. 실력을 별로 안 했으면 뭐. 아니, 유튜브에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했잖아요. 무슨 입이 무겁다는 말을. 정말 세상 정말. 누군지 얘기만 안 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건 입은 가벼운데 거기서 이제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진실의 입은 무겁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모임 얘기를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자면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데 그 한 분이 여기서는 이제 남자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남녀를 바꿔서 들어도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남자분이 무조건 이제 벙을 하자. 벙은 이제 갑자기 그 모임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근데 이게 참 특별한,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오래된 커플들은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만난 지 한 달 정도 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나이도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뭐 고양 여자님하고 30대예요, 예. 그렇잖아요. 고양 여자님하고 또래면 뭐 먹을 만큼 먹은 나이들이잖아요.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로 가야 되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좀 새롭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고양이님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글쎄요, 모임에서만 보게 되니까 저도 거기서는 잘 놀아요. 뭐 서로 칭찬도 많이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커플로 보이는 거죠. 이상적인 커플로 보이되 이제 속사정은 모르니까. 근데 여자분은 약간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가슴앓이도 하고. 그 여자분도 모임에서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네. 남자분도 인기가 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MBTI나 이런 거 강의를 할 때도 그 많이 인용하는 부분 중에 일단 인간의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은 일단 거기서는 남자분이 계속 모임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그분은 극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남자만큼 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방향성의 차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접근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여성과 사귀는 것 자체가 이 모임에서 하나의 인기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나 얘랑 사겨.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 사귀는 모습을 드러내고 막 자상한 모습도 보이고 또 다른 애들이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은 이제 뭐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거는 어쨌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뭐 아무튼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죠. 이제 이게 감가상이 된다니 떨어진다는 얘기죠,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얻고 싶은 방향으로 몸이 원하는 거죠. 몸이 내가 에너지를 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여성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그 에너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분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어쨌건 활력의 원인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긴 하겠죠?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좋아하니까 사귀긴 하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일단 이 연애를 하면 나와 이 사람의 구분이 조금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하니까 이 사람도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건 젊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약간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엄격하게 내 관리를 하니까 너도 관리해야 돼. 약간 이런 그 사람과 나를 좀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이게 이 사람하고 있는 게 타인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편안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에너지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한데 할 게 없어. 에너지가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약간 뭐랄까 좀 무기력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냥 멍 때리기 좋아하고 그냥 혼자서 책 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에너지가 막 쌓여. 그런데 지금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막 에너지가 축축 처지고 내가 지금 시체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친구랑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시간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거는 나이가 너무 무기력해진다.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지루하다. 재미없다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있어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게 있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은 좀 들어요.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뭐 안 놔둔다고 여기서 이제 선택은 그대로 놔둔다. 뭔가 이 사람을 고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대로 놔뒀을 때는 여자친구가 속앓이를 많이 하겠죠. 에너지 레벨이 하고 그리고 모임을 그렇게 자주 가면 통장 잔고가 안 남아요. 그쵸. 보통 모임 한 번을 하면 얼마 정도 써요? 1차만 해도 인당 3만 원 안팎이면 다 깨지죠. 그렇죠. 근데 보통 뭐 3차 가고 4차 가고 이러면은 하루에 그쵸. 한 4만 원, 5, 6만 원 그냥 깨지는 거예요. 고양여진님은 주말에 없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쓰리잡 때네, 쓰리잡.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어떻게 좀 돈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요, 모임 자체를. 그러면 재벌될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열정하면 벌써 재벌이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 두 분은 이제 슬슬 그런 쪽에 좀 부담도,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아닌데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러면 그쵸. 여자분이 아마 점점 속앓이도 심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남자를 바꾸려고 시작하면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는 시체가 돼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여성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여성분에게 숨기고 에너지를 찾으러 떠나겠죠. 그러면 거짓과 기만이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게 최고네요. 그렇죠. 일단 놔둬서 내가 속앓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 끝을 보고 헤어지면 후회가 없고 두 번째로 놔둬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짓을 해서 용서가 안 될 짓을 했다. 그러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용서를 해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좀 그래서 일단은 놔두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놔둬서 그 사람의 바닥을 보는 게 좋아요. 바닥을 봤을 때 뭐 내가 허용 범위 안에 있다. 그럼 만나는 거고 바닥을 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럼 헤어지는 거고 좀 더 수월하겠죠. 고현영이 봤을 땐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원래 연인과는 나중에
처음에는 호감과 관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으로 이제 끈끈해지잖아요. 네. 그게 저는 둘이서 만나서 무언가를 했을 때의 정과 이렇게 모임을 단체로 해서 생기는 정이 과연 밀도가 비슷할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아, 이게 정의 밀도로 따지면 아무래도 단둘이 있을 때 쌓이는 밀도가 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임을 계속 가게 해주고 함께 가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남자분이 그냥 떠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모임을 함께 해주고 그 시간 해줬던 그 여자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방법이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 밀도보다는 나의 특별함을 이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고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다시 연락이 안 올지언정 나를 계속 기억하게 되겠지. 근데 내가 섣불리 이 사람 모임을 못 가게 하고 하면 나는 그냥 흔한 연애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다시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게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그런 심리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이 사람이랑 사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막 그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을 만났어도 그 어느 한 시점이 그 딱 스냅샷처럼 머리에 꽂혀가지고 계속 떠나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해보면 그 밀도보다는 실은 그 한방 근데 그 어떻게 모임을 계속 같이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한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방생을 하는 게 방생은 최고네요. 방목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방생은 이제 그냥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그냥 그래요? 그냥 방목이 어쨌건 일단 소유는 내 건데 내 소유긴 한데 일단 여기 안에서 마음껏 풀 뜯어 먹으라니까 방목이 좀 낫겠죠. 방생은 왠지 좀 그렇죠.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가서 뭐 상어한테 잡아먹혀라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점점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을 해주겠네요. 그쵸. 근데 뭐 연애가 서로가 한 방에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춰가면 오래 갈 것이고, 아니면 끝날 것이고. 그 남성분이 조금 깨닫고 맞춰주면 좋을 텐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자분이 더 맞춰주는 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벙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건 어쨌건 여자분이 전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여성분도 모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했다가 약간 그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죠. 이제는 좀 지치고. 그 여성분도 이제는 벙이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냥 상황을 즐기는 게 좀 서로가 피할 수 없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돈을 쓰는 게 너무 많으면 그 모임 10회 이용권을 미리 끊어놓고 그래서 막 쿠폰 같은 제도를 좀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서 운영진을 하면서 좀 돈을 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오늘 어떻게 보면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게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헤어지는 게 맞느냐 이것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은 지켜보라라는 측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100만큼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 최고 우선순위가 아님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100만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낚시를 못 가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100만큼 좋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성비라고 치고 고양이여자님은 그 사람을 낚시를 가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고양이여자님은 80만큼 좋아해요. 그럼 고양이여자님이랑 사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세트니까. 나는 그냥 부록 없는 잡지. 여기는 이제 부록이 굉장히 빵빵한 잡지. 그러면 내용이 좀 별로여도 부록 있는 잡지를 사야 이게 너무 사람을 부록으로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제 비호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걸 보면 이게 처음에는 잡지가 커 보이지만 나중에는 잡지는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부록이 커 보이거든요. 이건 우선순위가 나일지언정 그 잃는 게 크면 그게 더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그 여자친구일지언정 모임을 잃으면 모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풍기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썼으면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선풍기를 못 사면 괜히 선풍기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 원래 무조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낮은 게 기회비용인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죠. 그런 심리가 좀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두 분이 저는 뭐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라고요. 서로 방생하거나 하지 말고 방생? 방목 차원에서 서로가 하면서 좀 즐기는 젊음을 좀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서로가 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인연이라면.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모임을 서로가 자유롭게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성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있을까요? 제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꼭 모임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주제 같아서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를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저희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시죠? 어색하네요. 근데 뭐 제가 좀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좀 그 약간 여대생 같은 그렇게 그래요? 좀 화사하고 좀 어려 보이는 사장이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좀 버벅대는 모습도 아마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좀 좋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새내기처럼 네, 봐주세요. 아마 앞으로는 달릴 거예요.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